우리가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실질이 더 중요한데 어떨 때는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 형식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 관심 종목을 어떻게 세팅하느냐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리즘을 가지고 얼개를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는 이게 주가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메인 팩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얼개를 가지고 이거를 어떤 그 채로 보고 얼개로 보고 여기에 관련된 거를 공부해 나가는 게 주가 수익률에 좋다. 혼란스럽지 않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런 그 시장 관련된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전통적인 긱스 기준이라고 그러죠. 운영하고 할 때 이제 업종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IT,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뭐 산업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누죠. 금융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는 게 제가 하는 수업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서 이제 제 나름대로 보는 기준으로 이제 업종을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으로 나눈 기준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던 걸 나눠놨는데요. 이제 기술 변화. 기술 변화는 우리가 흔히 지나간 것까지 포함하면 여기 뭐 우리가 인터넷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모바일 혁명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AI 혁명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시급한 게 이 AI 혁명이니까 AI 혁명과 관련된 기업군들을 나눠서 공부하고 있는데 AI 혁명은 크게 이제 하드웨어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를 또 나누면 이제 GPU 관련된 게 있고, CPU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 파운드리, 업이 있을 수 있고요.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이런 회사로 나눌 수 있고, 또 반도체 아닌 거는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데이터 센터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또 관련이 있는 거, 전력 관련된 거, 전력 그럼 뭐 변압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반도체 쪽도 여기 또 뭐 무슨 장비하는 회사도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변압기 있을 거고, 최근 들어서는 또 원자력이 하주죠. 원자력 관련된 비즈니스들, 뭐 이런 것들 쭉쭉 있을 거예요. 관련된 연관 생태계가 좀 늘어나고 있고, 대여분들은 이제 발굴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소프트웨어 쪽에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죠. 여기 하드웨어 쪽은 다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고, 여기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B2C 하는 거죠.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면 될 거고, 모바일 혁명은 우리 알던 뭐 애플 같은 회사가 있고요. 뭐 인터넷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회사 쪽이 있겠죠. 그죠? 요건 이제 다들 이제 좀 산업의 성장 그 커브로 보면 S자 커브 이렇게 여기 상단에 있는 지금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제 이때에 비해서 여기가 다른 게 진입자가 많이 늘어나 있죠. 진입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연관된 생태계, 배터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문화 변화 관련해서는 뭐 식음료, 식품 문화 변화, 그 다음 또 뭐 엔터 관련된 문화. 요즘 뭐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 끝내주죠, 그죠? 그 한 사람이 연간 수익을 창출하는 게 조 단위를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 관련된 거를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는 그냥 북반구에 있는 노령하죠. 그런 저출산, 그럼 노령화 저출산이 만들어내게 될 사람들의 그 헬스케어, 이건 그냥 헬스케어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헬스케어 중에는 또 이제 뭐 신약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비만 치료, 그다음 뭐 피부 관리,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고, 정치 지형의 변화는 이제 분쟁의 시대가 80년 만에 다시 분쟁의 시대로 복귀하고 있다. 분쟁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들은 평화롭게 보다가 국가 간의 싸움이 심하죠. 특히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을수록 더 싸움이 치열해요. 제가 가끔 드릴 말씀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시면 안 돼요. 너무 가까이 다가갈수록 싸울 일 만들어요. 그 미모를 볼 때도 먼 데서 바라보면 와 이쁘다 하는데 가까이 가서 현미경을 딱 들어대고 보면 거기 막 진짜 뭐 엄청나게 막 피부가 안 좋게 보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런 그 새로운 분쟁의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나라만 있고 뭐 글로벌에 다 있는 거죠. 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밸류업은 금융회사들,
금융회사 더하기 뭐 일부 지주회사 그리고 또 우리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 이런 것들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요거 밸류업 더하기 꼭 또 하나 봐야 될 게 여기는 글로벌 피어 대비 피어 그룹들 대비 저평가 매력 이것도 함께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실질이 더 중요한데 어떨 때는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 형식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 관심 종목을 어떻게 세팅하느냐도 수익률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리즘을 가지고 얼개를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는 이게 주가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메인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메인 팩트니까 이 얼개를 가지고 이거를 어떤 그 채로 보고 얼개로 보고 여기에 관련된 거를 공부해 나가는 게 주가 수익률에 좋다. 혼란스럽지 않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체 시황입니다. 전체 시황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는 미국 금리죠. 미국 금리가 중요한데 미국 금리가 저번에 9월 FOMC에서 50bp 비컷을 했습니다. 비컷을 했는데 이때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고용 때문에 미리 실업률 4.4가 목표인데 실업률 4.4를 지키기 위해서 올해 말에 실업률 목표도 4.4%, 내년에도 실업률 목표가 4.4, 그 다음에도 실업률 목표가 4.4를 지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경제는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비컷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소위 경기 민감제라고 할 수 있는 주가들이 조금 제법 세게 반등을 했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미국의 데이터는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견조해요. 이제 그러한 걸 지켜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때 10년물 금리가 한때 3.7 레벨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4.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3.7 정도 갔을 때 여기서는 메리시 크지 않다. 금리가 내려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지표다. 그런데 또 파월 의장이 또 뭐라 그랬냐. 앞으로 여전히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 지표에서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게 고용 지표라는 거를 어나운스를 한 셈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경기 민감제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다 오르면서 쭈루루룩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S&P하고 다우는 사상 최고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7월 초에 일시적인 보불에서 조금 밑에 있는 요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중이에요. 우리 시장은 뭐 진짜 좀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우리 시장은 몇 가지 이슈가 있냐면 이제 중국 리스크, 이제 중국 경제, 중국 리스크인데 중국 리스크는 이제 이걸 또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 코스피에 중국 리스크가 있는데 중국 리스크는 첫 번째 중국 경제가 침체될 리스크. 근데 이건 좀 이게 팩트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한때 5% 성장하다가 원래 뭐 5% 근처예요. 뭐 4.8 내년도 IMF 전망도 4.8이니까 중국 침체 경기 침체 리스크 이거는 사실 얘기할 바가 못 돼요. 더군다나 중국 리스크의 두 번째인데 중국 주식 시장이 올라가요. 이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리스크야. MSCI 이머징의 중국 시장 비중이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까워요. 중국 시장이 좋으면 MSCI 여기에서 한국을 자꾸 줄여서 중국을 사야 되는 리 중국 시장이 너무 좋은 것도 우리 중국 리스크예요. 세 번째는 중국의 우리랑 겹치는 우리랑 경쟁하는 우리 경쟁 산업의 중국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경제 전체는 침체가 안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는데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는 게 철강, 화학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가행되고 있어서 그 가행된 게 이 역내로 아시아 역내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 화학 소재 가격들은 추락하고 있는 거죠. 또 요 관련돼서 경쟁력도 중국 회사의 경쟁력이 거의 우리 수준으로 따라와 있는 중이고 요 관련돼서 또 자동차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영향권에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중국 내 판매에 있어서는 거의 지금 철수하고 있는 중이죠. 기아차도 현대차도 그러고 있는 요 리스크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미국의 중국 견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중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야 이제 팔지 마 이러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어디에 속해 있냐면 AI 산업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으로 이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관련되는 주식들은 안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떨 것 같으냐? 좀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요 각각 팩트를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중국 규제가 앞으로 줄어들 거냐? 저는 더 늘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것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것 같아요. 미분양 부동 아파트가 뭐 3천만 채인가 뭐 얼마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려면 중국의 실업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에 중국 경쟁력이 낮아질 거냐? 아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2.4%밖에 안 늘었는 9월 달에도 중국의 무역 흑자는 100조가 넘어가 있어요. 계속 돈이 쌓일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전략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소위 굴리의 목표를 갖고 있는 그거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 관련된 생태계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도 없이 열심히 지금 싸워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개선될 기미가 난망이야. 이것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것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것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중국 시장은 이번에 돌아선 게 확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냐? 중국이 지금까지 자본 조달자를 위한 시장으로 있다가 정부에서 이번에 5천억 위안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5천억 위안을 증시 안정자금 비슷하게 우리로 비교하면 비슷하게 해가지고 증시에 주식을 직접 사버리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것도 따라서 중국 시장이 기조적으로 지금 올랐다가 뭐 경기 부양책이 약간 미흡해요. 그런데도 주가가 잘 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줄을 서서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개선의 난망. 요거는 뭐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 이 영향은 계속.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 대선 불확실성이죠. 대선 불확실성. 이거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11월 5일 지나고 나면 11월 6일 아침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지금 시장에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불확실성은 섹터별로도 영향이 있을 거고 미국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자국 우선주의를 점점 강화할 거예요. 미국 대선도 대선이지만 상하 의원, 양원 선거도 보셔야 되는데 의원 선거는 이번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러고 전망되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에는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실망, 그 다음에 금투세 논란, 그 다음에 한국만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증시 내에 우리 시가 비중이 큰 반도체 쪽에 특히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 비중이 큰데 삼성전자가 어떤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경쟁력이 좀 저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열심히 주식을 팔고 이러면서 시장이 지금 거의 플랫하게 연초에 우리 주가가 2670인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 2600을 조금 넘어 있거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좋은 중이고 한국 시장은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 시장이 못 올라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제가 뭐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분히 구조적인 게 있고 오랫동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썩 나이스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면 좋을 텐데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르게 하는 거는 이제 정책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참 우리 국가의 세금을 진짜 우리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골고루 투자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하여튼 저는 우리 그분님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게 저한테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섹터별로 기술 변화 관련된 AI 섹터. 이건 지금 다 좋아요. 다 좋고, 우리 7월, 8월 동안에 눌림목을 거쳤죠. 거치면서 이제 버블 논란, 수익화 논란, 뭐 이런 얘기를 다 거쳤어요. 거치고 지금 다시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SK하이닉스는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거꾸로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고, 그거는 이제 AI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메모리 쪽에서 AI의 경쟁력은 HBM을 누가 수율이 높게 만드냐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못하고 있고 그게 지수에 또 영향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뭐 모바일 쪽은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넷 쪽 지금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와요. 전년 대비해서 검색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고 있고 하루에 실행할 수 있는 액티비티 유저 기준으로도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에 많이 추월당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섹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좋고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EPS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하여튼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요 관련된 섹터는 오늘 이제 섹터별 리뷰니까 원인까지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오늘 밤새도 안 돼요. 좋은 중이에요. 기술 변화의 제일 핵심은 AI고 AI 관련 기업은 좋고 이 관련된 기업은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들은 자본적 지출 때문에 펀더멘탈이 조금 누워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님이다. 그래서 눌림목 주고 눌릴 때마다 주식을 모으면 되는데 잘 안 눌려요. 안 눌리고 있고 요게 애플이 이제 월 초에 원래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처음부터 안 실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된다고 그래서 약간 이제 슬로했다가 이제 중국 판매가 22% 늘었다. 그다음에 특히 비싼 버전 모델들이 프로 모델들이 40% 늘었다 해서 애플 주가가 또 지금 위로 가고 있고요. 이 동네는요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정말. 그런데 여기 이 동네는 최고가예요. 애플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메타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여기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고요. TSMC도 사상 최고가예요. 브로드컴도 사상 최고가고 이 동네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사상 최고가를 갔다 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지금 이런 논제가 있어요. 기후변화 자체는 지금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관련되는 산업은 앞으로도 발전해야 돼요. 전기차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앞으로 글로벌 생산량은 늘어날 게 자명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경쟁자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선발자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극대화되고 또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관련 원자재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재 공급보다 수요가 처음에 산업이 출발할 때는 급격히 커요. 그런데 어떤 산업 생태계이든 이 S자 커브 성장 곡선, 이 곡선의 초창기에 진입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 진입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해서 밸류에이션을 주고 거래를 하고 이게 산업이 성숙돼서 올라가는 동안에 산업은 성장해요. 그로서는 매출은 늘어나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 진입자들이 막 늘어오고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신기술, 진입자 증가, 신기술을 대비하기 위한 투자 증가, 또 라인의 새로운 재개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 진입자가 늘어나니까 가격 부담, 가격 경쟁력 이것도 함께 늘어나요. 그래서 S자 커브의 산업은 성장하는데 정작 투자하고 있는 내 기업은 주가가 안 올라.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생태계들은 산업은 성장하고 있어요. 캐즘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데이터를 보면 캐즘이 아니에요. 전기차 전체 생산량은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늘 거예요. 그거는 기후변화에 인류가 대응해야 되는 건 진짜 맞는 거고 초창기에 오버밸류된 초창기 요 부분들을 지금 시장이 해소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이에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의 이 중국의 경쟁력이 이건 그냥 데이터니까 그냥 모든 경쟁력은 기술이 누가 뛰어나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 많이 팔려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안 팔리면 꽝이잖아요. 그죠? 많이 팔린 기술을 보면 여기 경쟁력이 진짜, CATL 주가가 뭐 무지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260불, 뭐 이제 120불 정도 가다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데 매출은 줄어들었고 매출은 왜 주느냐?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양이 늘어나더라도 매출은 줄 수밖에 없죠.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익은 또 많이 늘어나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 변화 관련해서는 지금 이건 사실 피킹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이제 시청자들 문화 관련해서 우리 문화를 소비하는 게 엔터 쪽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하이브 같으면 방탄소년단 군대 갈 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내년에 다 제대해 오니까 국가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식품 쪽도 이번에 유럽에서 어떤 식품 전시회 하는데 식품 엑스포 같은 것도 하죠. 한국산 그 매운맛에 대해서 유럽 소비자들이 이제 적응해 가고 있다 그래요. 그 관련된 기업은
벤처 이후 많이 올랐어요. 뭐 삼양식품 무지 많이 올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가 눌림목하고 있는데 내년에 공장 증설하고 이러면 또 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넷플릭스가 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실적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한번 올랐어요. 올랐는데 최고치보다는 많이 안 올라 있고요. 그런데 그 시청하고 이런 것 쪽에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개 있지만 엔터테인을 소비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에요. 지금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애플, 아마존이 지금 TV 비즈니스 엄청 늘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번에 녹화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쟁자들이 넷플릭스 시장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한국의 사용자 무지 많이 늘고 그런데 느는데 이 회사는 돈을 못 벌어요. 이거죠. S자컵의 초창기에 하이라이트 받았다가 이제 돈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진입해서 산업은 성장하는데 나는 돈 못 버는 그 구조에 넷플릭스가 진입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문화 변화 관련된 거에 그런 관련된 거를 저희가 이제 수업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화는 그야말로 헬스케어인데 이제 미국에는 일라이 릴리가 비만치로제 기업이 시가총액이 테슬라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기업이 있고 노보 노디스크 뭐 회사도 있고 그래서 또 앞으로 개발할 회사들 몇 개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회사 중에 특히 이제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시장 수급이 바이오 회사들로 신약하는 유한양의 뭐 진짜 주가 업무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또 CMO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막 수주가 늘고 있어요. 이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벤처스러운 회사 중에 리가캠 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로 수급이 많이 쏠려가면서 그 회사는 또 말은 돼요. 말도 되고 알테오젠은 실제 또 돈도 벌고 있고 그러면서 이쪽이 하이라이트 많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 저는 쳐다보고 있는 회사 뭐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 의료기기 회사에 10월 달에 M&A가 하나 있었죠. 이루다를 클래시스가 합병해서 이렇게 갔어요. 비만 치료제 쪽에 또 뭐 관련돼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일라일리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은 비싼데요. 대신에 뭐 공장 증설을 또 많이 해요. 정치 지형 변화 이거는 그냥 딱 하나죠. 방산회사. 글로벌 방산회사들 주가도 10월 달에 다 올랐고요. 그리고 이 방산회사의 특징은 주가가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은. 그건 방산 시리즈 제가 녹화한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왠지 방산회사의 앞으로 포워드 PER은 올해가 24배 정도 언저리 돼 있다가 지금 주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내년 되면 PER이 18배로 떨어지고 가령 그 다음 해에는 뭐 15배로 떨어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엔비디아랑 비슷한 포워드 PER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조정받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방산주 다 온 거 아니야? 혹은 뭐 우크라이나가 휴전한데 트럼프가 되면 그러면 방산주 맛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그건 테마주일 때 그러고 이렇게 PER이 낮아지는 어닝으로 가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좋은 계적으로 갈 거다. 이 회사들이 대부분 수주 잔고가 무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정치 지형 변화 관련해서 대중국 매출 비중이 ASML이 48% 뭐 49% 가다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 때문에 이제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도 규제 많이 했고 중국이 지금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SMIC 해가지고 반도체 시장 점유율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밸류업은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피어 대비 밸류에이션도 싸요. 미국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 비해서 한국의 KB금융지주의 상대 PER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도 주가는 올랐는데 의견 입장에서는 뭐 신났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유 비중이 뭐 70 몇 프로 있는데 뭐 자사주 뻥뻥 사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하면서 신나서 불타기도 하고 주가 관리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주사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덜컹거리고 있는데 내년에 주주 행동주의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또 실적도 최근에 좀 안 좋아진 걸 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밸류업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그런데다가 글로벌 피어하고 밸류에이션 메릿이 이제 많이 좁아져 있어요. 좁아져 있고 어제 밤사이에 GM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한 9% 10% 올랐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전기차 연간 20만 대 생산하겠다. 그리고 전기차가 BEP를 넘어섰다. 그 얘기에 주가가 많이 반응을 했고요. 그 테슬라는 그동안 이제 선발 주자로서 굉장히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았는데 이제 후발 주자들이 속속 이제 이 생태계에 진입하는 걸 보면서 아마 투자자들의
투자자들의 그 컨선이 점점 더 하나둘씩 이제 생각을 깨닫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전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테슬라 스스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풀 SD 자율주행해서 헤쳐나가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은 여러분 금융업에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여기 언급하지 않은 다른 우리 정통적인 산업 분류 기준으로 뭐 화학이다, 뭐 산업재다, 건설이다, IT 자동차다, 한때 또 IT 쪽에 뭐 유리기판 갖고 얘기하시는 분 주가가 다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애플 생태계, 뭐 LG 이노텍, 그래도 LG 이노텍은 이익이 나니까 그나마 저 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IT에 뭐 LG전자 실적 잘 나온다 그랬는데 실적이 또 약간 미스하면서 주가가 또 10만 원 밑으로 한번 떨어졌고 여기서 회사가 777 밸류업 하겠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으시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사는 경쟁력의 차이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서로 다른 스탠스. 삼성전자 팔아서 하이닉스 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다 돈 거죠? 진짜 한 바퀴 다 돈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뭐 나머지 조선 쪽도요. 우리 그 방산하는 조선회사는 좋아요. 근데 조선주 살래, 방산주 살래 그러면 저는 마진이 보장되어 있는 방산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망해도 국가가 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조선이랑 방산회사가 망하면 우리나라 국방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건 이제 마진 폭에 대한 어떤 그 장기적인 비지빌리티를 강화시켜 주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0월은 이랬고 11월은 어떨 것 같으냐. 오늘 이 각각의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체 시장은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겠죠. 그때 이제 10월 달 고용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주간으로는 매주 목요일 날마다 주간 실업자 수당 전국 건수가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견조하면 11월 달 FOMC에서는 뭐 25bp 내리거나 아니면 안 내리거나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11월 달 초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실업률이 4.1로 갔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좀 천천히 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 많이 충격을 받을 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었지만 과거에 이번 때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제 벌써 한번 예방주사를 맞은 터라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 나름대로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플라이신을 하고 있어서 막상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시장은 오히려 그때부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올라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기간 앞으로 몇 년 동안에 회사들의 희비가 조금은 더 걸릴 텐데 본질적인 경쟁력이 우선이고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 개입을 안 한다 이렇게 적게 하고 민주당은 이제 빅테크들을 규제 좀 하고 그럴 거라는 반응들이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빅테크들 오를 주식은 다 올랐죠, 그죠? 그래서 뭐 크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어떤 비즈니스들이 있죠. 그래서 뭐 IRA법 이런 것들은 아마 또 국회랑도 관련이 있어서 아마 그분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뭐 크게 막 그렇게 큰 충격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가 더 큰 거는 산업 내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또 시장이 개화되면서 정말로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고 그러면서 기술 개발이 너무 빨리 촉진이 되고 그 사이에 기술 표준들이 달라지고 새로운 진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은 이제 목표 주가를 조금 낮춰 잡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지표들 나오는 거 그렇게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선 끝나고 나면 이제 불확실성 하나 해소되는 거죠, 그죠? 차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미국 시장 전망을 S&P 기준으로 내년부터 몇 년 동안 3%밖에 안 오른다고 이제 원래 증권회사들이 해마다 그러죠. 설상 맞다 그러더라도 3% 성장하는 시장에 미국이 3% 성장하면 우리나라 지수는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3% 전체 그건 평균치죠. 평균치 3% 성장하는데 내가 가진 기업은 50% 오르면 그게 대박인 거죠. 이 자본시장은 항상 경쟁이죠.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을 그분들이 골라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